안녕하세요. 산 AI 연구소의 사나이입니다.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포토샵을 사용해서 이미지 배경을 지우는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반투명한 부분이나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배경이 비치는 이미지의 경우에 정확히 선택해서 분리하기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경과 피사체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그동안 포지를 사용하여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확장 프로그램은 포지에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아직 포지를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시고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이빌리티 디퓨전 웹 UI 포지를 실행하겠습니다.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디퓨즈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확장 기능에 들어가셔서 이곳에 SD 포지 레이어 디퓨즈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 가능한 확장 기능에 이렇게 레이어 디퓨즈를 검색하셔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보이시는 URL 보시면 오토매틱 1111에 설치 가능한 확장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지 전용으로 나온 레이어 디퓨즈가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아래 영상 더보기란에 SD4G 레이어 디퓨즈 GitHub 주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D4G 레이어 디퓨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초록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 GitHub 주소에 Copy URL to Clipboard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URL에서 설치에 들어오셔서 이곳에 붙여 넣어 주시고요.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곳에 SD4G 레이어 디퓨즈가 보이실 텐데요.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Apply and Quiet를 눌러주시고 스테이블 매트릭스를 재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재시작하시고 레이어 디퓨즈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셨다면 이 텍스트 투 이미지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어 디퓨즈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디퓨즈의 메소드를 확인해 보시면 SD 1.5에서 사용 가능한 메소드가 4개가 있고요. SDXL에서 사용 가능한 메소드도 있습니다. 이 각각 옵션들에 따라서 이미지 결과도 다르고 사용 방법도 다릅니다. 각각의 메소드 설명은 이 GitHub에 모델 설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SD 1.5라고 써 있는 메소드는 체크포인트 1.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체크포인트가 어떤 게 1.5고 어떤 게 SDXL 버전인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드림 쉐이퍼 같은 경우 XL이라고 써있지 않은 버전과 XL이라고 써져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SD 1.5나 XL이 써있지 않은 버전은 SD 1.5 베이스로 생성된 체크포인트고요. 이렇게 XL이 써져 있는 모델들이 SDXL 베이스로 생성된 체크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XL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X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를 다운받으실 때 이곳 필터에 모델을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이곳에 SD 1.4, 1.5, 1.5 LCM, 2.0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전이 SD 1.5 버전이고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버전이 SD 1.5와 SDXL 1.0 버전, 그리고 이렇게 LCM이 붙어 있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터보 버전, 라이트닝 버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SD 1.5와 SD 1.0을 체크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림 쉐이퍼가 있는데요. 드림 쉐이퍼에 들어와 보시면 여기에 베이스 모델이 SD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베이스 모델로 생성된 체크 포인트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드림 쉐이퍼와 드림 쉐이퍼 XL 버전이 있습니다. XL 버전에 들어가시면 터보 버전이 있고요. SDXL 터보 버전이 있고 여기에 SDXL 라이트닝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옆으로 넘겨보시면 인페인트가 포함된 SDXL 1.0 버전도 있고요. 이렇게 SDXL 1.0이나 터보 혹은 라이트닝 이러한 모델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버전 체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선 SDXL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넌트 엑셀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변경이 되었고요. 먼저 투명한 이미지 생성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디퓨저를 사용하려면 이곳에 Enabled를 체크하여 활성해 주셔야겠죠.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SDXL Only Generate Transparent Image Attention Injection 이 메서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메서드고요. 프롬프트가 있어야겠죠. 아주 간단하게 on apple의 high quality 그리고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bad, ugly 이 두 개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은 dpm++ 2m sde 카라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고해상도 보정은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SDXL 버전이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는 1024에 1024로 하겠습니다. CFG 스케일은 5.5 정도 사용해 볼 거고요. 샘플링 단계는 간단하게 20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나머지 레이어 디퓨저의 세팅은 그대로 1과 1로 두겠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었는데요. 이곳에 보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배경이 없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가 실제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저장된 폴더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배경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이미지는 이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열어볼 거고요. 자, 이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배경이 제거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간단하게 캡컷을 활용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배경이나 가져왔고요. 이곳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이 위에 얹어 주시면요. 이렇게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성된 이러한 배경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해 보시면 배경이 포함된 이미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고 같은 경우는 배경 제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헝클어진 머리의 여성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머리가 헝클어진 여성을 생성하였습니다. 이 이미지를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캡컷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자세히 보시면 머리카락 부분도 약간 투명하게 비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포토샵으로 이렇게 헝클어진 머리의 여성을 이렇게 반투명한 이미지까지 생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 가닥가닥 사이에 비치는 배경까지 제거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의 레이어 디퓨즈를 사용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 여성 객체만 따로 생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하였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지만 이렇게 레이어 디퓨즈를 사용해서 이렇게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따로 배경 제거 작업 없이 완벽하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반투명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유리로 된 컵이고요. 다른 설정 없이 그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리컵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 뒤에 비치는 거 보이시나요? 이 이미지도 한번 캡컷에 올려 보겠습니다. 이 투명한 컵을 이러한 배경에 올려주시게 되면 뒤에 있는 배경이 반투명하게 완벽하게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컵 중간에 반투명한 부분도 잘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생성한다면 내가 원하는 배경에 인물을 추가한다든가 필요한 물건을 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SD 1.5 버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하나 선택해 볼 거고요. 이번엔 매직 믹스 리얼리스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모델은 SD 1.5 버전이고요. SD 1.5 버전 같은 경우는 1024 이미지를 바로 생성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SD 1.5 모델 같은 경우는 512에 512 이미지 사이즈로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한 번에 1024 이미지로 생성하게 되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512, 512 이미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이즈로 이미지를 우선 생성하신 후 해상도 보정을 통해서 이미지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SD 1.5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곳 레이어 디퓨즈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는 한번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각각의 모델을 사용할 때마다 이 모델을 다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을 했는데 이미지가 생성이 되지 않고 멈춰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곳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 로그 창을 보시면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레스 바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 한번 다운받으니까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 로그를 확인하셔서 다운로드 중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SD 1.5 체크 포인트를 사용할 거니까요. SDXL에서 사용한 모델과 동일한 SD 1.5 버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과 하나를 SD 1.5 버전의 배경 제거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사과 하나라고 했는데 사과 컵이 생성되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SD 1.5에서도 이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배경 제거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경과 피사체를 한 번에 생성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모델은 SD 1.5의 Generate Everything Together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아래쪽에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창이 3개가 보이실 겁니다. 먼저 Foreground Addition 프롬프트와 Background Additional 프롬프트, Blended Additional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델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배치 사이즈를 3으로 생성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웹 UI가 아닌 포지 전용 확장 프로그램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포지의 경우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웹 UI보다 더 많은 배치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 기억하시나요? 웹 UI에서 배치 사이즈 3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분들도 이 포지 UI에서는 동작할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생성한 방식 그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배치 사이즈는 3으로 해주고요. 남자가 걸어가는 맨 워킹 프롬프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하고 512인데요.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세로로 긴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기본 설정에 걷는 모습을 다리까지 생성할 수 있도록 512에 768 세로 이미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었는데요. 우선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가 있고 배경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이미지가 합쳐지면서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되었는데요. 배경이 생성되어야 된 부분에 이렇게 사람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 사이즈 3개로 이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와 배경 그리고 두 이미지가 합쳐진 이미지 3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생성하여 서로의 이미지를 블렌딩하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를 3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3으로 나눈 값인 3, 6, 9, 12를 사용할 수 있으며 3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지 않으면 노이즈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번 2로 한번 생성해 볼까요? 2로 생성하게 되면 이 타입 에러가 발생하네요. 이렇게 3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배치 사이즈 3으로 이미지 3개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 그리고 두 이미지가 합성되면서 이러한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이곳에 보시면 뒤에 배경에 사람이 가려져 있긴 하지만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그라운드 프롬프트와 백그라운드 프롬프트 그리고 블렌디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우선 퀄리티 관련 프롬프트는 이곳에 그냥 두시면 되고요. 이 앞에 있는 맨 워킹을 지워주신 후 이곳에 포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man으로 하시면 되고 뒤에 배경 같은 경우는 도서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디드 프롬프트는 man working in library 이렇게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그라운드에는 남자가 한 명 생성될 거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에는 도서관이 생성될 거고 이 두 이미지가 블렌딩 된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됩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합쳐져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이미지의 배경만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과 다르게 인물과 배경이
확실히 구분되어 생성되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달리고 있고요. 위치는 거리고 두 개의 프롬프트를 합쳐서 dog running in street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포그라운드는 달리는 강아지가 생성될 거고요. 배경은 길거리가 될 거며 두 이미지가 블렌딩되어 하나의 이미지로 생성될 겁니다. 첫 번째 강아지 이미지가 이상하게 나왔네요.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생성되었고요. 길거리 배경에 두 이미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man sitting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고요. chair 두 개의 프롬프트를 합쳐서 man sitting on chair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남자 한 명이 앉아 있는 모습일 거고요. 그리고 의자가 생성될 거고 그 의자에 앉아 있는 남성이 생성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남성이 있고요. 앉아 있는 모습에 남성이 있고 의자가 있으며 그 의자에 앉아 있는 남성이 생성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미지가 퀄리티가 안 좋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곳에 스텝 수도 늘려주고 고해상도 보정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선명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해상도 보정을 설정을 해주시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요. 지금 조금 이미지가 잘못 컵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나왔는데 이렇게 남자가 앉아 있고 의자가 있고 그 의자 위에 앉아 있는 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스텝은 20으로 낮추고 고해상도 보정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배경 이미지에 피사체를 추가하는 모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모델 이름은 SD1.5의 From Background to Foreground입니다. 모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배치 사이즈는 2로 해주셔야 합니다. 2 또는 4, 6, 8, 2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숫자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이 2고요. 배치 사이즈를 2로 주시면 됩니다. 이 배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GPU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급적 2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경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줄 건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포그라운드 프롬프트와 블렌디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모델에서 백그라운드 프롬프트가 이미지로 대체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 모델에서 사이즈를 3으로 생성했을 때 PC 사양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하셨다면 배치 사이즈 2로 사용할 수 있는 이 From Background to Foregroun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경 이미지를 우선 구해 주시고 그에 맞는 포그라운드와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블렌딩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곳에 프롬프트를 지워 주시고요. 따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를 생성하지 않고 이곳에 올드맨이 그럼 AI가 이 벤치를 인식을 해서 이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을 생성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앉아 있는 노인을 이 벤치 이미지 기준으로 생성하였고요. 하지만 저는 이 배경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약간 색감이 다르죠? 이러한 배경 이미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두 이미지를 합쳐주면 됩니다. 자, 저희에게는 이러한 배경 이미지가 있고요. 방금 생성한 이 이미지를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캡컷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두 이미지가 합쳐지면서 앉아있는 노인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조금 위치를 조정해 줘도 되고요. 이렇게 앉아있는 노인을 생성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따로 위치 조정 없이 이미지를 추가해도 이 배경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이미지가 생성된 거기 때문에 잘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저희가 준비한 배경에 피사체만을 생성해서 이미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레이어 디퓨즈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이 포즈 UI에서 이미지를 간단하게 혼합할 수 있는 UI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편집 툴에서 이미지를 합성할 필요 없이 바로 이 포즈 UI에서 합성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확인해 볼 모델은 From Foreground to Background입니다.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죠? 이 피사체를 기준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배치 사이즈도 2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백그라운드 프롬프트를 써주시고 블렌딩된 프롬프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방금 전 해봤던 배경 이미지로 피사체를 생성하는 모델과 반대 기능으로 따로 확인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확인해 보지 않은 내용으로는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블렌딩하는 기능이 있고요. 포그라운드와 블렌딩 이미지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뽑아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테스트해 보지 않은 모델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는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피사체와 배경을 따로 생성하게 되면 아주 쉽게 원하는 위치에 피사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제한 사이즈를 초과하는 아웃페인팅 방법에 대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인물과 배경을 따로 생성하게 된다면 배경을 우선 생성하고 배경이 제거된 인물 이미지를 추가한다면 손쉽게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지 UI 전용 확장 프로그램이지만 컴피 UI 전용 확장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